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커스패스닷컴에서 행정학을 강의하는 서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행정학 그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어차피 행정사 2014년 행정사학에서 1차 과목 중에 그죠? 필수가 행정학 개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행정학 개론을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 서현을 선택하는 순간 잘하신 겁니다. 왜? 제가 쉽고 아주 재미있게 행정학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행정학을 고득점해가지고 1차 시험을 무난히 패스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선 이제 오늘 강의는 1강인데 첫 번째 1강에서는 행정의 본질로서 과연 행정이라는 게 무엇이고 행정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그죠? 첫 페이지를 딱 보시면 나와 있죠? 행정학의 기본적 이해를 위한 개념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념도. 그죠? 그래서 일단 행정 자체를 어떻게 보시냐면 그죠? 정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정부를 피라미드형 계층제로 보고요. 여기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이게 바로 분권화죠. 분권화. 첫 번째 주제가 이제 분권화라는 주제가 중요한 주제고요. 특히 예전에 우리 참여정부 때, 즉 노무현 정부 때 그 노무현 정부의 핵심 테마가 뭐였습니까? 자치와 분권이었죠. 그때 분권화라는 거 이런 개념이죠. 그 다음 정부가 혼자 있는 것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 정부 옆에 뭐가 있어요? 마켓이 있죠. 시장. 그래서 시장과 정부와의 관계 요걸 이제 구분 짓는 것도 바로 뭐겠습니까? 보통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규제를 풀고 규제를 완화합니다. 요게 규제 완화죠. 규제 완화. 이 규제 완화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특히 행정학 같은 걸 보시면 방향성이 중요해요. 방향성.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 예를 들어 규제를 강화하는 게 방향성입니까? 완화하는 게 방향입니까? 그렇죠. 강화가 아니라 규제를 완화한다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는 강화가 아니라 완화가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출문제에서 이 방향성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자 시장만 있습니까? 뭐도 있어요? 시민도 있죠. 시민. 이 시민의 참여인데 결과적으로 이 정부와 시민과의 관계에서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정부 정책에 그죠 일정한 참여를 하는 이런 부분들 시민 참여의 형태나 종류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행정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정부와 관련된 시장, 시민과의 관계를 대내적 환경 그러니까 정부와 관련된 대내적 환경이고요. 그 다음 넓게 보면 여기 있죠. 정보화, 개방화, 세계화 이렇게 대외적 환경이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대내적, 대외적 환경과 같이 관련을 맺고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행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재 잘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의 기본적인 목적 볼까요? 자 먼저 행정이란 이게 행정이라면 아까 피라미드형 계층제 자 항상 여러분들 저와 약속인데 앞으로 이 피라미드형 계층제 그죠 상위 계층에는 뭐가 있냐면 골이 있습니다. 이 골이 뭐예요? 목표죠. 목표. 그러니까 행정의 목표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행정의 목표가 뭐죠? 그렇죠. 우리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국민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이 밑에 뭐가 있어요? 목표 달성을 위한 민스, 수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이렇게 쫙 있는 거죠. 물론 여러 정책 수단 중에서 뭐 실질적 수단도 있고 실행 수단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민스가 있고 이걸 우리가 골 민스 어널리시스라고 그래. 목표 수단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행정의 목표는 공익 목적이고요. 이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 문제의 해결 및 공공 서비스의 생산 분배와 관련된 자, 이게 포인트죠.
정부의 재반 활동, 이 제자가 모두 제자예요. 그래서 모든 활동과 국민과의 상호작용. 자, 행정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맞은편에는 누가 있어요? 국민이 있죠. 이 국민과의 인터액션이죠. 상호작용. 이걸 우리가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 좁은 의미의 행정, 즉 협의의 행정과 광의의 행정이 있어요. 자, 봅시다. 좁은 의미, 협의의 행정은 보시면 정부 관료제죠.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정부 관료제가 있죠. 이게 정부 관료제라면 이 정부 관료제에 있는 공무원의 활동을 그죠? 협의의 행정이라고 하죠. 반면에 넓은 의미, 광의의 행정은 공무원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인데 아까 거버넌스는 정부와 시장, 시민과의 관계, 이 3자의 관계를 모두 합쳐서 광의의 넓은 의미의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잘 나와 있고요. 자, 이래서 행정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유인물 보시면 일반적 개념과 그 의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양가로 4번에 광의와 협의의 행정 개념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거버넌스 개념이 나와 있죠. 정부를 비롯하여 시장, 시민, 그리고 이들 간의 어떤 협력적 네트워크를 뭐라고 한다? 거버넌스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학적 행정 개념이에요. 이 행정학적 행정 개념은 기본적으로 크게 이제 행정과 경영과 정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순으로 해가지고 행정학적 행정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자, 먼저 행정과 경영이 같아지는 시기가 있었고요. 행정과 경영이 같아질 때는 정치하고는 멀어지죠. 여러분 빨간 선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넘어가죠. 그러니까 경영과 정치는 절대 그죠? 같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행정이 공행정이고요. 요거. 경영이 사행정이죠. 요게 뭐야? 공행정, 사행정이 같다는 공사행정 이론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행정 이론론은 정치하고는 그죠? 절대 같아질 수 없잖아.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치하고는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예 공식적으로 하나의 그죠? 수학 공식처럼 공사행정 이론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정치 행정 이원론이 되는 거죠. 정치와 행정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서 행정학이 탄생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887년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란 논문이에요. 요게 1880년부터 1920년까지 요게 우리가 번호를 한번 다뤄드릴까요? 1번 여러분들 거기 행정관리설이라는 게 있죠. 교재 보시면 양가로 1번에 행정관리설 해가지고 1887년부터 1920년대까지 요거죠. 요때가 바로 행정을 뭐로 본 거예요? 관리, 사무관리로 본 거죠. 요때를 우리가 관리 기술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기술적 행정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1920년대 넘어가면서 자,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1929년에 뭐가 있었죠? 그쵸? 경제 대공황이 있었죠? 이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이 경제 대공황은 간단하게 시장 실패를 설명하는 거죠. 그 당시 뉴욕 증시가 붕괴되면서 시장의 자율성이 깨졌죠. 이게 이른바 시장 실패인데 시장이 실패하면 결국 바톤은 어디로 넘어가요? 정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경영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 부분까지. 자, 이 행정관리설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간 거죠. 드디어 이제 행정이 경영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행정과 정치가 같아지면서 경영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왜? 빨간, 그죠. 건들 수 없죠. 이게 완전히 행정과 정치와 경영이 절대적으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두 번째, 2번이 뭐냐면, 통치 기능서래요. 근데 이 통치 기능서를, 이게 통치행위인데, 쉽게 말하면 정책 결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를 다른 말로 정치기능설이라는 표현도 써요. 통치기능설, 정치기능설. 자, 이때 행정이 사무관리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까지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큰 정부고요. 이게 1930년대부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과학성, 경영적 측면을 강조하는 게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이게 3번이고요. 여러분들 교재 나오시겠지만 이게 행정 행태설입니다. 자, 비헤이비어 행태죠, 행태. 인간의 행태를 강조하고 이 행정 행태설에서는 논리 실증주의에 따라 과학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4번인데 자, 4번은 일단 4-1과 4-2로 구분하시고요. 4-1이 발전행정론이고 일단은 제가 순서를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4-2가 신행정론이에요. 그래서 1, 2, 3, 4번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행정과 경영과 정치와의 관계에서 자, 행정이 경영과 같을 때는 공사행정 이론론으로서 두 가지가 있죠. 행정관리설과 행정행태설. 이것들은 뭐예요? 정치하고는 멀어지니까 정치행정 이원론입니다. 반면에 행정이 정치와 같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정치행정 이론론이 되겠죠. 정치행정 이론론은 다른 말로 경영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공사행정 이원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 여기 통치기능설과 발전행정론, 실행정론은 어때요? 정치행정이 같다는 정치행정 이론론이 되는 거야. 그 대신 경영과는 멀어지기 때문에 공사행정 이원론이 되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입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자면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 경영이라는 거는 결국 사실을 중심으로 경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팩트. 뭐 예를 들어서 경영을 할 때, 사무관리를 한다고 할 때도 사실 중심이죠. 팩트. 뭐 얼마를 그죠? 투자해가지고 얼마를 벌은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팩트 아닙니까? 사실이죠. 근데 정치라는 거는 사실이 아니라 가치예요. 밸류. 그래서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행위로 본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팩트와 밸류 간의 그런 기본적인 특징이 있고요. 특히 여기서 보시면 이 경영은 결과적으로 사실을 통해서 이론적인, 논리적인 정립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하고 관련돼요? 과학성과 관련되죠. 이 과학성은 사이언스죠. 반면에 자, 가치 배분을 하는 정치적 행위는 과학보다는 기술성. 이때 기술성은 아트. 아트라는 거는 예술, 즉 사회 문제 해결로서의 예술이고 또 하나는 프로페션이죠. 전문성으로서의 기술성을 말합니다. 이걸 처방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프리스크립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학성에서는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실업이 왜 증가하는가? 이거 why죠, why. 자, 기술성은 뭐야? 실업이 증가할 때 why가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how죠, how. 이거는. 그래서 why와 how의 어떤 기본 개념으로서 결과적으로 과학적인 논리 실증주의를 통해서 뭘? 이론을 정립하는 게 여기 가장 포인트죠. 이론.
자, 정치는 가치 배분적 행위로서 기술성, 처방성을 통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실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과 실천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 1880년, 1960년대까지 행정관리설은 관리기술, 왜? 행정 자체가 사무관리니까 어떻게 하면 사무관리를 잘할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가장 그죠 기본적인 이론이 테일러의 과업관리죠. 이때 관리기술이죠. 근데 1929년에 경제대공황이 발생하니까 행정의 그죠 역할이 뭐야? 이 경제대공황을, 즉 시장 실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로 가죠? How? 그 어떻게가 바로 뭐냐? 통치기능설이에요. 이 통치행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 정책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책 결정이 뭐냐? 이게 피라미드형 계층제라면 여기 있는 상위 계층에서는 정책 결정이나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주면 밑에 있는 하위 계층이 정책 집행을 하죠. 또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책 결정이란 통치 행위를 말하고요. 그걸 정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930년대 정부가 정책 결정까지 하게 되니까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죠. 그래서 이때의 정부를 현대 행정국가가 가지고 큰 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그죠? 기술성, 처방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정에 이론이 없어요. theory. 그래서 행정 이론을 널리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1940년대 허버트 사이먼이에요. 그래서 이 허버트 사이먼이 행정을 뭐로 봤느냐? 합리적인 의사결정 행위로 보면서 그죠? 과학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다시 왔죠. 그러니까 과학성으로. 이론, theory. 이게 1940년대고, 그런데 1940년대 과학성에서 이제 줄곧 60년대 초반까지 행정학이 중심적인 학문을 이루다가, 즉 행태론이 행정학의 주를 이루다가 1960년대, 70년대 이제 문제가 생기죠. 특히 1960년대는 자, 선진국은 발전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은 발전을 못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학문이 바로 발전행정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개발도상국을 발전, 어떻게로 또 돌아왔네요. 어떻게, how. 그래서 자, 정치행정 이론론인데 새로운 의미의, 그래서 새 정치행정 이론론이 되는 거야. 이론론. 그러면서 경영과는 멀어지죠. 빨간 선이니까. 새 공사행정 이원론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발전행정론. 그래서 발전행정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 how. 실행정론은 뭐예요? 60대 후반부터 미국 사회가 엄청난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에 빠지죠? 뭐 정치적으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든가 경제적으로는 부익부빈익분, 또는 사회적으로는 월남전 참전에 따른 뭐 히피 문화 같은 게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오고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에 따른 미국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미국 사회의 문제 해결이죠. 어떻게. 이게 신행정론입니다. 특히 선진국인 미국. 그러면서 다시 어디로 와요? 기술성을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자, 행정관리설에서 왔다. 통치기능설. 다시 갔다. 행태설. 다시 오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걸 행정의 시계추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 1970년대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73년, 78년 두 차례의 오일 쇼크와 그죠? 오일 값이 갑자기 급등하는 오일 샤크와 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뭡니까?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죠. 그래서 경기 침체의 물가 상승입니다. 결국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 결과적으로 정부 실패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1970년대 후반이죠.
자, 29년에 시장 실패라면 70년대 후반에 드디어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정부 실패가 발생하고요. 그러면 자, 아직까지 90년대가 아니기 때문에 80년대, 즉 70년대, 이게 1970년대니까 실행정론이 70년대 또는 80년대 패러다임까지만 해도 그런 패러다임이에요. 만약에 시장이 실패한다. 그럼 어디로 가? 정부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보세요. 70년대 후반에 정부가 실패하면 어디로 가요? 시장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시장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 개입, 정부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1980년대 NPM입니다. 신공공관리론. 요거 5번이라 합시다. 어차피 공사행정 이론론이니까 성격이. 그래서 요게 이제 신공공관리론이 되고요. 영어로 하면은 New Public Management가 되는 거죠. 요건 이제 뭐예요? 정부 실패에 따라서 시장으로의 회귀, 시장으로의 복귀가 바로 NPM이라면 이게 1980년대 정부 실패에 대한 대안이에요. 정부 실패에 대한. 근데 시장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특히 경영적인 것을 행정에 도입하려는 이러한 여러 가지 한계라든가 권위주의 행정 문화와 시장의 자율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한계, 이러한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결국은 뭐가 나옵니까? 시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뭐라고 한다? 뉴 거버넌스라고 한다. 그래서 마지막 6번이 뉴 거버넌스가 되는 거죠. 이 뉴 거버넌스는 다른 말로 신국정관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정부, 시장, 시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뉴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행정학적 행정 개념이겠죠?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보도록 하시고요. 자, 거기 4번의 발전기능설이 발전행정론이고요. 5번의 신행정론까지 연결되고요. 6번에 보시면 제가 5번은 편의상 4-2라고 보시면 돼. 4-1 발전행정, 4-2 신행정론. 5번이 뭐야? NPM. 공공관리설. 이 신공공관리론이죠. 6번이 국정관리설입니다. 그래서 5번, 6번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요게 행정학적 행정개념이고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이제 표가 잘 나와 있죠. 그 표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하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행정관리설부터 1번, 2번이 뭐야? 통치기능설. 갔죠. 다시 또 왔죠. 3번 행태설. 이때 행태는 인간의 행태입니다. 4번이 뭐예요? 그쵸. 발전기능설 또는 발전행정론. 4-1, 4-2라고 그랬죠. 개발도상국이 4-1 발전행정이라면 선진국은 4-2니까 신행정론이 되겠죠. 그러다가 다시 NPM, 신공공관리론, 시장으로 옵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보세요. 5번과 6번의 차이는 여기는 저 빨간 선이 실선이네요. 그러니까 못 넘어가요. 여기는 점선이니까 빨간 선 하니까 좀 그렇긴 하죠. 흰 선으로. 이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 NPM이나 뉴 거버넌스에서는 절대적, 여기처럼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80년대 NPM 신공공관리론 이후로는 행정과 경영과 정치가 서로 상대화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26페이지 이 행정과정은 제가 입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해드릴 거고요. 자, 거기 보시면 행정학적 행정개념 밑에 보시면 행정과정이 나오죠. 이 행정과정도 제가 입문 강의로 해드렸고요. 그 다음 행정변수도 입문 강의에서 해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입문 강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고. 행정의 성격 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행정의 변수 뒤에 자 행정의 성격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자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자, 행정의 성격은 크게 과학성과 기술성,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학성과 기술성. 아까 얘기했듯이 과학성이라는 건 사이언스고요. 기술성이라는 거는 처방성, 아트, 사회문제 해결로서의 처방성이거든요. 자, 설명드린 대로 과학성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이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 방법이 논리 실증주의고요. 그죠? 목적은 뭐야? 이론적인 체계를 완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학성을 추구하다 보면 사실만을 연구 주제로 삼고 가치에 대해서는 어때요? 중립적이죠. 이게 가치 중립성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성은 가치에 대해서는 연구할 수가 없죠. 가치에 대해서는 논리 실증주의, 논리적으로 실제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 가치 중립성이죠. 그리고 이 가치 중립성과 관련해 가지고 자, 여기 볼까요? 기술성. 기술성은 가치 배분적 행위이기 때문에 가치를 반드시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성은 뭐하고 연결되느냐? 가치 판단성과 연결이 돼요. 가치를 반드시 판단해야 처방, how,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치 중립성과 자, 기술성은 가치 판단성인데 요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가치 판단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에서 가치 판단 불가피성이라고.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과학성이 가치 중립적이고 이 과학은 이론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 이론. 예를 들어서 뭐 만유인력의 법칙, 뭐 중력 이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모든 사람들이 보편타당하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부정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성은 가치 중립적이고 보편성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반면에 기술성은 가치 판단성이고 보편성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사회, 아까 얘기했지만 개발도상국이면 발전행정론, 선진국이면 실행론 이렇게 각 사회나 국가나 개인이나 기업, 조직, 지역 다 다르죠? 이걸 우리가 각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행정의 성격에서 과학성은 가치 중립성과 연결해줘요. 여기서 논리 실증주의가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기술성은 가치 판단성이고 특수성이죠. 요거 제가 입문 강의 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 틀, 행정학적 행정 개념의 틀하고 같이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1강은 행정학의 성격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행정의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다음 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